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타민C 암 연구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3년도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학기지에 실렸던 암 악액질을 가진 말기암 환자에서 비타민C 사용 여부에 따른 사이토카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암 악액질이란 정상적인 영양 공급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현저한 체중 감소로서 암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며 20에서 50%의 암 환자가 이것 때문에 사망하거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모습이 암 악액질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악액질은 암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주로 암세포의 성장과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가 암 악액질을 유발시키는 기전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암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한 구는 비타민C 10g을 일주일 동안 투여했고 한 구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일주일 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치료 전후로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이토카인 검사는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알파 이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지만은 비타민C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이 사이토카인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즉 비타민C 투여가 암 악액질 환자에서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준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 문제점을 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환자의 남은 여명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당시 비타민C를 썼던 분은 한 달 정도를 더 여명했고 비타민C를 쓰지 않았던 분들은 20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즉 썼던 분들이 오히려 사망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기간이 더 길었고요. 그리고 단기간의 치료 결과를 보려고 했던 점, 그리고 환자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 그 연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비타민C 주사를 투여하고 관찰했다면 분명 비타민C 호전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암 악액질 학회를 다녀온 후에 암 악액질이 암 치료의 항암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타민C와 더불어 TPN이나 아미노산 수액 같은 영양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없는 경우 메게이스, 체중 감소나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는 옵티프로틴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체중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도 체중이 많이 빠지는 환자보다는 총한 항암 치료 결과가 안 좋아도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가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십 편의 논문과 책을 썼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켰고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96년도 호주 아델라이드 플린더스 의대에 완화학을 배우러 전공의 3년차 때 파견을 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공의가 해외에 파견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당시 강남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님이신 한동관 원장님과 저희 과 과장님이신 이혜리 교수님의 도움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10에서 20mg만 주어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통증을 참으라고 했던 내가 호주 플린더스 병원에서 몰핀 100mg, 200mg을 주어도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한 후회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몰라서 환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환자를 기억하면서 내가 몰라서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07년도에 발표한 임상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박사 염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